논란의 날짐승 근거를 찾았어. 날짐승은 통사적 합성어야. 통사적이라고요? 저기 파란색으로 이렇게 쳐진 데 보이니? 이 날다람이가 뭐냐면 날다람쥐거든. 날다람쥐. 다람이가 다람쥐야. 알겠지? 근데 날 밑에 저 여린이읒 혹시 기억나? 관형사형 뒤에 여린이읒 붙여준다는 거. 그래서 요 날에 관형사용 요 여린 히읗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럼 그 흔적으로 볼 때 얘와 얘가 소리가 같으니까 하나를 탈락시켜서 날짐승이 된 거예요. 그럼 지금 현대 문체계로는 설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뭐 딱히 내진 않을 것 같은데 통사적 합성어고 이때 리을은 관형사용 어미라고 보는 게 아마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거. 근데 나오는 애들 다 그 나는 짐승으로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이때? 네. 날짐승? 저희만 맞을 것 같아요. 날짐승? 아니 근데 잠깐만 날짐승 아니 이거는 나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이건 나는 짐승이라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 나는 짐승이라고 생각 안 하죠. 아 그냥 센 거. 네. 그치 날거 세. 나와라. 나와라. 근데 이거 기출 풀다 보면 나와 있어. 그래서 기출에 나와 있을 거야. 우리 문제 조금만 풀고 가자. 어차피 여기는 뭐 탈락은 별로 할 얘기가 많이는 없어갖고 문제 몇 문제만 풀어봅시다. 제가서 11페이지. 11페이지 1번하고 여기서 모르는 개념 하나 있을 거거든. 그거 설명하려고 해요. 11페이지 1번. 그리고 2번. 1번, 2번 풀어보세요. 일 1번, 2번. 2번은 너무 쉬울 거고 1번에서는 요걸 설명을 좀 하려고 해. 그리고 1번, 2번 다 적절하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적절한 말로도 바꿔보세요. 적절한 말로도. 몇 번까지 풀어요? 1번, 2번 다 풀었니? 다 푼 사람은 뒤에 13번도 풀어봐.
적절하지 않은 거. 야, 2번 너무 쉽지 않니? 2번부터 하자. 2번 적절하지 않은 거. 2번. 응? 2번. 2번이지. 왜 2번이야? 의무는 무엇이라고? 뜻, 그치. 의미를, 자, 의미라고 써볼까? 의미를 구별하는 이라고 이렇게 바꿔줘야지. 뜻이나 의미나 똑같은 거니까. 그럼 1번의 말은 무슨 말이니? 의무는 개별 언어에 따라서 달리 설정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나라마다. 그치. 개별 언어라는 건 나라마다. 나라마다 의문 체계가 똑같아? 아니, 우리 알파벳 쓰니? 아니잖아. 다르잖아. 그치? 자, 1번에서는요. 야, 여기 B와 P는 의미적 차이 구분해줘, 안 해줘? 해줘요. 그러면 그치, B치와 P치는 의미적 차이가 구분이 되지? 그럼 이 영어권에서는 B와 P를 뭐라고 인식을 할 거야? 서로 하나의 의문으로 인식을 할 거야. 그러나 우리 국어에서는 바보 할 때 이 프와 뭐 이 소리를 우리는 다 뭘로 인식을 해? 비읍으로 인식을 하지. 그러나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난다고? 이 소리랑 나니까 이 관계를 무슨 음 관계? 변이음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변이음. 요거는 그러니까 같은 의문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소리가 어떻게 난다고? 다르게 날 때. 같은 의문이야. 같은 의문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의문적 환경에 따라서 소리가 달리 날 때. 이 뒤에 부는 왜 바보 할 때 P, A, B, O로 나냐면요. A와 O가 울림소리 사이에 껴서 그래요. 울림소리 사이에 끼다 보니까 얘도 울려주는 유성음으로 나서 그래요. 유성음 사이에 이 소리는 유성음으로 내는 게 편하거든. 알겠지? 울림소리에 끼기 때문에 얘도 소리가 이 소리로 나는 거예요. 프가 아니라 바보. 바보보다 부부라는 소리가 더 익숙하지 않니? 부부 할 때 이 소리가 약간 울려줄 거야. 앞에 소리는 부 하고 터졌다가 무 할 때 울려주지. 그래서 답은 5번이 틀렸지? 영어에서는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X예요. 하나만 여기다 또 적어 놓을게요. 이 형태. 자, 이 형태는 같은 기능을 하는데 요 형태소 할 때 좀 얘기를 했었는데 같은 기능을 하는데 형태가 다른 소리가 다른 거예요. 같은 기능을 하지만 소리가 달리 나요. 뭐에 따라서? 의문의 환경에 따라서. 우리 대표적으로 목적격조사 을, 주격조사 가. 을이 쓰일 수 있는 곳엔 르이 쓰일 수 있니 없니? 없지? 그럼 얘네들은 완전히 서로 등지고 있는 거거든요. 르이 쓰일 수 있는 곳에 자 우리가 목적격 조사의 범위를 제가 요렇게 동그라미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완전히 반을 자른 다음에 을은 요 절반을 차지하고 르는 절반을 차지하고 있지. 얘네들이 뭐 이렇게 교집합이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서로 완전히 등을 지고 있다라고 해서 배타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배타적 관계. 좀 어려운 말이야. 배타적 관계. 배타적이라는 단어 알지? 등질 배자예요. 서로 등지고 타인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배타적 경제 수업 배웠니? 아니요. 안 배웠어? 안 했어? 배웠어? 이타적. 배타적 경제 수업. 상대를 등져버리고 완전히 내 걸로만 하는 걸 배타적 경제 수업이라고 하는데 이 배타적 관계라고 해요. 그래서 이 형태는 상호 배타성이 있어요. 야 배가 아이야 어이 아니야. 의문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또 많이 뭐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고 뒤로 가서 13번 문제 한번 봅시다. 단모음, 이중모음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는 바로 문제를 빨리 풀어보자. 기억부터 맞니 틀리니 한번 봐봐. 아는 의에 비해서 혀의 높이가 높고 기억 맞아 틀려? 틀리지? 왜? 아는 무슨 모음이야? 아. 혀의 높이가 아는 저모음, 은은
키위 제외해 금 그치 고모음. 그러니까 여기 지워주고 니은 우는 애에 비해 혀의 높이가 낮대. 애가 더 벌려지지 않니? 그치 이것도 틀렸네. 지워주시고 디귿은 이는 우에 비해 최고점이 앞에 위치한데 이는 무슨 말이야? 앞에 위치한다. 전설 모양이다. 그치? 전설. 그리고 이는 평순 모음이다. 디귿은 맞네요. 리을. 왜는 어에 비해 혀의 높이가 이 소리잖아. 어에 비해 똑같네. 그치? 틀렸고 오는 의에 비해 의오 키위 금붕 조와 다르네. 그치? 오는 낮고 입술도 동그랗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으로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모음 체계표 생각하면서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시험 하기 전에 바로 그냥 쓰고 시작해. 모음 체계표, 자음 체계표 쓰고 시작하세요. 답은 3번이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 게 요 왜라는 발음 여러분들 이중모음으로 발음하지 않니 보통? 그치 입술 지금 바뀌었지? 빨리 자 everybody say 왜 벌렸지 입술. 네. 어떻게 발음했냐면 여러분들은 요렇게 발음했어요. 왜 요렇게 발음도 인정이에요. 킹정 알았지? 그럼 요 소리는 어떻게 내야 돼 얘들아? 요 단모음 왜는 어떻게 내야 돼? 입술 바뀌지 마. 이렇게 해야 돼. 소리예요. 알겠지? 이 소리로 내야 돼. 근데 요것도 왜도 인정. 이게 편리하니까. 넘어갑시다. 너는 완전했어. 18번 풀어볼까? 18번. 네이버다. 진짜 되게 이런 거 너무 좋아. 문법사람. 이거 아니야? 18번. 문법 아 맞다. 만들어줬는데. 8번. 여기 좀 어려운 말이 있어요. 뭐 후행한다 이런 말. 후행하다가 무슨 말일까? 뒤에 오는, 그치? 뒤에 행하는, 뒤에 오는. 뒤에 오는. 쌤, 응. 오늘 세계 ASMR 날이래요. 오늘 세계 ASMR의 날이래요. 그게 무슨 말이야? 세계 ASMR의 날. ASMR? 네. 그거 무슨 뜻이니? ASMR? 약간 청각적 자극. 아니 그 풀네임. 되게 복잡해요. 저 수업 때 ASMR 해줄 때요. 쌤 소곤소곤 말해주시면 안 돼요? 되게 싫어 그런 거. 답 찾았어? 답 찾았니? 이건 설명이 잘못된 것 같은데 여기서 하나 얘기해 주려는 게 자 1번 같은 경우는요. 자 비음아 맞니? 네. 비음한데 앞에 글자가 바뀌었어? 뒤에 글자가 바뀌었어? 네. 앞에 글자가 바뀌었지. 그래서 화살표 이렇게 한번 쳐주면 뒤에 때문에 앞에 글자가 바뀌었다라고 해서 이걸 역행이라고 얘기해요. 역행적 비음아. 캥. 혹은 뭐 역행동화라고도 얘기를 해요. 되게 동화 이름 같다. 그럼 반대쪽으로는 자 종로 같은 경우는 앞에 있는 글자에 영향을 받아서 뒤에가 바뀌었지. 그럼 이건 뭐라고 할까? 순행이라고 해요. 순행. 그럼 순행적 비음아 뭐 순행동화 그렇게도 얘기를 해요. 네. 자 3번 깡는 앞음절의 종성이 비음으로 교체되죠. 뭐야 이게?
아니지. 이게 먼저 뭘로 가야 돼? 기억으로 가야 되지.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 되기? 무슨 소리겠지? 여기가 바뀌었네, 뒤개가.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먼저 일어나고 비음화를 일으켜줘야 돼요. 두 개가 바뀌었습니다. 깎는 3번. 얘들아 5번 같은 경우가 비음화의 예시인데 진도, 감기, 진보 이런 건 왜 안 일어나냐면요. 한자어라서요. 보통 이제 한자어 같은 경우는 발음을 정확하게 해줘야 돼 갖고 비음화, 유음화 잘 안 일으키기도 해요. 진도. 자, 그 정도 하고 우리 앞쪽으로 이제 잠깐만 이제 강의 노트를 좀 펴봅시다. 이어서 자음군 단수나 이제 탈락에서 5가지가 있거든요. 5가지를 좀 기억을 해줍시다. 물론 여기 지금 제가 쓰는 15개 개념 외에도 몇 개씩은 조금 더 있어요. 뭐 이모음 역행동화라던가 반모음 교체라던가 그런 것들은 다 하고 나서 조금씩 학교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그때 넣어줄 거고 이 15개가 제일 핵심이에요. 그럼 자음군 단순화라는 말부터 처리하면은 군이라는 게 무리예요. 무리. 군중할 때 그 군자 모여있다. 그럼 자음이 모여일 수 있는 우리가 위치가 있어. 어디? 종성에서. 그럼 무슨 받침? 겹받침. 배고프면 단순화라는 거는 단순하게 만들어줬다는 거지. 그럼 우리 겹받침 최대 몇 개까지 쓰니? 2개. 2개까지 오지. 그 겹받침 2개짜리 겹받침을 단순화는 몇 개로 만들어주는 거야? 1개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읽다. 발음 어떻게 나니? 읽다. 있다. 읽다. 요렇게. 이때는 우리가 자음군 2개의 자음을 하나로 만들어줬습니다. 자음군 단순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리을 탈락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요 원래 리을이 있었는데 활용을 하거나 혹은 합성어를 만들면서 없어지는 거예요. 놀다. 근데 물어볼까? 너 노니? 리을 어디 갔어? 탈락. 오케이. 이때 리을 탈락. 혹은 자 아드님, 아들 플러스 님. 근데 우리 쓸 때 어떻게 써? 아드님이라고 해야지. 합성할 때 리을을 탈락시켜줘요. 아들만 이러면 차별이 있는 거지. 딸님. 이거는 리을 탈락은 발음에 해당하는 건 아닌가? 발음? 이것도 발음인데 표기까지 허용을 해주는 거야. 이거 되게 중요해요. 지적 잘 해줬는데 이렇게 표기로도 킹정. 표기로 인정하는 예시예요. 인정했다라는 거는 반영했다라는 말로도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리을 탈락, 그러니까 요 탈락 현상 중에서 표기로 인정하는 것을 또 찾으세요라고 하는 문제로도 나와요. 몇 가지 더 있거든. 자, 히읗 탈락 같은 경우는요, 원래 히읗이 있는데 노이다. 근데 소리는 어떻게 나니? 왜? 노, 이, 다로 발음이 나죠. 자, 요 히읗은 연음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음시키면 노히다인데 그렇게 하는 애들 있더라. 그렇게 발음하더라, 대부분. 근데 노이다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돼. 탈락시켜줘야 돼. 쌓이다. 발음은 쌓이다. 알겠지? 쌓이다 아니야. 와 쌓이다. 진짜 재밌다. ESY. 자음군 단순화는 근데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이따가 알겠지? 이게 맞춤법이랑 연결되거든. 맞춤법. 맞춤법 혹은 표준 발음법. 좀 맞춤법. 뭐가요? 네. 요 자음군 단순화. 탈락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어떤 거? 그냥 히읗이랑 리을이 히읗이랑 리을이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고? 있어요. 무조건 되는 거예요. 히읗?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히읗은 나중에 그 불규칙 활용의 히읗이 있고
히읗이라는 소리가 아까 우리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히읗이라는 소리가 어디서 나는 소리였니? 목청에서 나는 소리지. 근데 우리는 목청에서 나는 여기서 발생한 소리가 어디 밖으로 나와야 돼? 입 밖으로 나오지. 근데 그때까지 우리가 마주하는 위치가 되게 많지 않아? 그랑도 만날 거고 즈랑도 만날 거고 드랑도 만날 수도 있고 무랑도 만날 수 있지. 그래서 흐라는 소리가 이렇게 초성에서 딱 발음하지 않으면요 발음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얘가 받침 소리에서 뭐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어. 그래서 나오면은 탈락 아니면은 흐라는 이 소리를 발음하기도 힘들잖아 마찰음이니까. 그래서 나올 때 탈락시키거나 아니면은 발음의 편리성을 위해서 혹은 나오면서 축약이 돼버려요. 무슨 소리 되기? 흑 소리를 발음해주는 경우가 초성에 위치하지 않으면은 발음하기 힘들어. 사타도 어떻게 돼? 사타. 사타도 발음이 어떻게 나? 이렇게 발음 나지. 네. 네. 그렇지? 거센 소리 되기로 축약돼 버리지. 그래서 히읗은 대부분 소리가 그냥 축약 아니면 탈락된다라고 생각하면 돼. 네. 히읗은. 네. 자, 리을 탈락은 지금 뒤에 누가 올 때냐면은 니을 혹은 리을 소리, 니은 소리나 리을 소리가 올 때. 아까 우리가 관형사형 그 날다람쥐도 그거였을 거야. 날짐승도 그거였을 거야. 날, 리을, 짐, 승 할 때 이 날이 관형사형 리을이 오다 보니까 관형사형 리을은 이렇게 꾸며주는 리을이잖아. 네. 그치? 현대국어의 그 미래 시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옛날 국어에서 꾸며주는 그 관형사형의 기능을 할 때 리을 소리가 오다 보니까 이 리을 소리가 하나가 탈락하는 리을 탈락으로 보는 게 편할 것 같아요. 아하. 날짐승도 결국 내일 탈락. 그래서 이거는 뭐 통사적 합성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근데 그 날짐승은 중세국어에서 탈락했기 때문에 현대국어로 얘기하진 않을 거야. 알겠지? 응? 노타 발음 어떻게 될까? 자 봅시다. 노타 발음 어떻게 되니? 여기가 축약이 돼서 노타. 받침 소리 안 나는. 받침 소리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받침 소리가 뒤로 넘어가서 축약이 돼버렸지. 히읗 소리로. 우리 그럼 이거부터 하자. 자음이 거센 소리 되는 거. 히읗 소리가 누구를 만나요? 예사 소리. 그드, 브, 즈. 이 소리를 만나면, 자, 스를 만나도 무슨 소리니까? 스밖에 안 되니까. 그치? 그럼 이 소리가 만나면서 흐그, 흐드, 흐브, 흐즈가 되면서 크, 트, 프, 츠로 소리가 합쳐진 걸 우리는 축약이라고 얘기를 해요. 축약. 네. 의문의 개수가 줄어들지? 네. 아유, 우리 그런 경우 있잖아. 야, 축하해. 치읓, 키읔, 치읓, 키읔. 이거 원래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축, 하. 근데 우리 어떻게 쓰니? 이거를 그냥 소리를 합쳐버려서 축하, 축하 이렇게 쓰지? 이거 발음 어떻게 나? 축, 하. 그럼 요 키읔은 왜 나타난 거예요? 거센 소리. 기역과 히읗. 히읗의 합침 소리로 결각값으로 나타난 거예요. 거센 소리 대기. 이해됐니? 네. 거센 소리 대기부터 먼저 처리하고, 그럼 다시 돌아와서 모음에서 나타나는 의탈락도 자 결과적으로 표기 반영합니다. 알겠지? 끄다. 여기에다가 어미 아나 어를 결합시켜 보세요. 끄 어니? 그러면 의를 탈락시켜 버리지. 그래서 꺼. 쓰다. 야 제대로 좀 써라. 어라. 결합시키면은 써라가 되지. 어디 갔어? 탈락되죠. 그래서 탈락도 일반적인 표기에 반영하는 거고요. 자, 어도요. 가다에서 탈락도요. 아나 어를 활용시켜 봅시다. 야, 저쪽으로 좀 가다 명령해 봐. 저쪽으로 좀 저쪽으로 좀 꺼져. 아니야. 근데 이 소리 우리 가아라고 얘기를 하니? 아니지? 요거 우리 의문으로만 적어볼까? 가아를 의문으로만 적어볼까? 기억
아. 맞지? 그러니까 요 소리가 중복이 되니까 동음이 반복되니까 한 소리를 어떻게 해줘? 탈락시켜버려요. 이거 설명 잘해야 돼. 가다가 결과적으로 무슨 소리로 가요? 가다가 결과값만 보면 가로 가지. 네. 그럼 이거 얼핏 보면 어떻게 돼? 그냥 다가 탈락한 것처럼 보이지? 네. 안 돼. 다 탈락이라고 하면 안 돼. 아 탈락. 그렇지. 얘는 명령형 아, 어에 무슨 활용이 일어나? 어미 활용이 일어나고. 어미 활용 이후 뭐 한 거예요? 어미 활용 이후 여기 있었던 아가 탈락된 거예요. 알겠지? 순서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자음군 단순화를 조금만 더 상세하게 얘기합시다. 전 빈 공간에다 그냥 쓸게요. 자, 자음군 단순화가 이제 표준 발음법이랑 이제 많이 이제 비교가 되는데 결국 자음군 단순화를 시켜서 어떻게 정확한 소리로 낼 것이냐라고 할 때 우리 몇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어떤 소리라면 겹받침 리을 비읍의 소리. 리을 비읍. 혹시 리을 비읍으로 끝나는 우리 받침 소리 기억나는 거 있니? 찾을 수 있는 거? 밥다. 또? 넓다. 또? 얇다. 얇다. 응. 그럼 얘네들 소리가 어떻게 나는지 한번 보자. 넓다는 어떻게 발음하니? 넓다니 넓다니. 넓다. 넓다예요. 얇다. 얕다는 얇다. 얇다지. 얇다. 얇다예요. 그래서 보통 요 리을 비읍 할 때는 요 리을 소리로 내주거든. 앞에 있는 걸로. 요 리을 비읍일 때는 밥다만 무슨 소리로 나? 밥. 밥다로 나요. 얘만 예외예요. 넉둥글다. 잠깐만. 근데 선행하고 있어. 아니야. 괜찮아. 알겠지? 네. 밥다만 좀 예외야. 근데 이 넙도 넓다도 원래 넓다가 맞는데 얘가 넙으로 발음나는 상황이 있어요. 넙으로 발음나는 세 가지.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 요거는 거기 가서 쳐버리자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교재 8페이지. 여기. 넙죽하다, 넙둥글다, 넓적하다의 넙은 넙으로. 밝다의 밥은 밥으로. 그럼 다른 단어들을 써봐. 넓다는 무슨 소리로 난다고? 넓다. 얇다는 얇다. 얇다. 엽다는 엽다. 열다. 열다. 알겠지? 열다. 뭐야? 응? 엽다가 열다가 응? 열다가 몸. 엽다. 잠깐만. 열다. 였다 아니야? 였다. 없다고? 아 이게 엽잖아. 요거. 색깔이 였다. 두께가 작다. 빽빽하지 않은 거. 뭔가 밀도가 적을 때 엽다. 이런 단어 잘 안 쓰는구나. 였다라고 해요. 어? 였다. 였다? 였다? 뭔지 모르겠어. 였다? 아니. 티귿 받침? 티읍 받침? 리을 티읕? 이거? 였다 아니 그냥 였다. 그냥 이거? 이게 뭐지? 색이 였다 할 때 그 리을 비읍 쓰는 거예요? 어. 였. 색이 얇다. 근데 저 계속 였다라고 색이 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 색이 얇다. 미술계 이거 큰 충격이. 였다. 색이 였다. 열고, 열분이, 열다. 색이 얇다. 진하지 않다.
야, 우리의 발음이 우와. 열- 열등 화장. 어? 열등 화장. 열분 화장? 티읕에도 뜻이 열달 요거 옅은 화장. 요거 뜻하는 뜻이 있어요. 어디 열등 엿 화장이네. 열등 엿날 화장. 였다 유였다. 이거에도 열등. 아, 요 밑에 뜻에서 네더 있어요. 아, 저걸 그러니까. 우리는 그 요거 쓴 거네. 4번의 뜻으로. 네. 그치 4번의 뜻으로 엿. 이건 아니었네. 열다. 야, 그러면은 엿다는 어떤 소리 대기야? 이거 나이 무슨 현상이야? 이거 엿다는. 은끝이랑 은끝이랑 된소리 대기. 된소리 대기네. 오케이. 그게 중요한 거야. 소리만 봐.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쳐주세요. 요 리을 기억이에요. 리을 기억. 리을 기억. 배고프면 리을 기억 같은 경우는 자, 우리 맑다 발음 어떻게 할래? 말이야, 막이야. 디펜스 해야 돼. 막어야 돼. 알겠지? 꼭 막아내야 돼. 왜 무슨 소리가 날 것 같아? 리을 소리가 날 것 같지만 아니야. 근데 이럴 때는 말따로 나요. 말개. 말고. 맞아. 맑고. 자, 왜냐면 자, 자음과 자음이 만나는 요 위치를 보니까 어차피 얘는 무슨 소리가 쓰일 거야? 잔소리. 기억이 하나 쓰일 거지. 기억이 두 개가 지금 만났잖아. 네. 그치? 그러니까 어차피 기억을 쓸 거니까 리을만 살아남아서 이렇게 써주는 거고 맑게로. 그리고 얘는 요 앞에 있는 기억이 탈락하기 전에 자음군 단순화가 되기 전에 누구한테 영향을 끼쳐? 뒤에 있는 예사소리에 영향을 끼쳐서 얘를 된소리로 만들어주고 장렬하게 전사. 알겠지? 뒤에 된소리로 만들어주고 장렬하게 전사. 그리고 어차피 기억끼리 쓰일 거니까 둘 중에 하나는 쓰일 거니까. 근데 말다에서는요 막다예요. 얘를 된소리 되게 만들어주고 리을은 쓰이지 않고. 그렇게 봐줘야 돼요. 알겠죠? 그럼 잠깐만. 그러면은 그럼 장군단수가 된소리가 먼저 나오는 거예요? 된소리 되기를 먼저 생각해줘야 돼요. 알겠지? 된소리 되기가 먼저 일어나면서 탈락해버렸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 봐봐 얘가 아니야 그거 어려워할 필요 없어. 왜 한숨이야? 생각을 해봐. 야, 여기에서 기억이 먼저 탈락을 해버리잖아. 야, 봐봐 기억이 탈락을 먼저 해버리잖아. 그치? 자, 자음군 단순화를 먼저 시키면은 무슨 글자만 남어? 개지. 말개가 남지. 그러면 요 상황은 다시 한번 생각해봐. 된소리 되기 조건이니? 안 되지. 왜? 어감 받침 리을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된단 말이야. 그렇게는. 그럼 그냥 말개라고 말하면 되는. 근데 말개로 소리 나잖아. 알겠지? 그래서 다시 얘기하면은 끝났습니다. 이 기억은 사라지기 전에 어차피 뒤에 기억이 있으니까 사라지기 전에 얘를 된소리 되게 만들고 전사하는 거예요. 네. 오케이? 근데 저 작작이들 뭔 얘기야? 작작이들 것도 벌써 끝났어요. 아유, 괜찮아. 제가 안 괜찮아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죠. 자, 모음 축약인데요. 요 모음 축약은 뭐 두 글자의 모음이 쫙 펴지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합쳐서 여러 가지 그 버전으로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알겠지? 문제를 풀고 나서 모음 축약되는 문제들 다시 설명할게요. 그래서 의문을 다 풀어오시면 되고. 자, 오늘의 요 반모음 첨가까지도 같이 설명할 거야. 얘네들은 오늘의 하이라이트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 자, 얘를 끝으로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아직 안 왔어. 자, 니은 첨가와 사이소리 현상. 너무 사이소리 너무 어려워. 뭐가 어려워? 맞아. 머리 서질 것 같은데요. 사이소리 현상이야. 얘들아, 이거 소리 현상이야. 근데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날 때 우리는 무슨 표기를 써주니? 사이시옷 표기를 써줘요. 알겠지? 이건 표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일단 표기법은 생각하지 말고 신경하지 말고 자, 두 가지만 한번 해보자. 니은 첨가 같은 경우는요.
단어가 합쳐질 때 합성이 일어나거나 파생이 일어날 때 일어나요. 파선. 그러면은 뭔가 두 개가 합쳐지는 느낌이지. 그치? 자, 두 개가 합쳐질 때, 두 개가 이렇게 합쳐질 때, 여기에 소리가 비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소리가 비어 있다. 초성이 비어 있다라는 건 뭐가 시작된다? 모음으로만 시작한다. 그리고 모음의 소리가 이 소리일 때, 혹은 이 반모음일 때, 계속 이나 이 반모음이 나오지. 그쵸? 그럼 여기에 무슨 소리가 들어간다? 니은 소리가 들어간다. 여기야, 위치가 여기에요. 위치만 잘 잡아주세요. 그러면 예를 들면, 자, 맨, 몸, 맨, 입. 어떻게 소리 나니? 맨, 립으로 소리 나죠. 자, 여기에 자리가 소리가 비어 있죠. 그리고 이로 시작했죠. 그때 니은이 첨가가 되는 거예요. 합성어랑 파생어일 때. 합성어. 지금 요거는 파생어죠. 네. 아까 헛니블도 한번 해볼까? 헛 플러스 이불. 앞에 헛 플러스 이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형성 가운데 여기 소리가 비어있고 이로 시작했지. 그럼 여기가 뭐가 들어간다고? 니은이 들어간다고. 그러면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 및 비음화까지도 연결시켜주는 거고. 니은 첨가. 니은 첨가는 그러니까 위치를 잘 잡아줘. 뒷글자의 초성이에요. 뭐가 있을까? 여기 한여름 있네. 한여름이다. 이제 한은 접사죠. 한은 이때 접사죠. 한복판에 있는 느낌이니까. 그럼 이때 한여름 하면은 한여름이라고 우리 연음시켜주지 않지. 네. 그치? 그럼 한여름이 아니라 여기에 니은을 첨가해주죠. 그래서 한여름이라고 발음을 할 거예요. 조금 어려운 건, 응? 접사. 가운데 있다. 한복판이라고 하잖아, 우리. 어려운 거 한번 해보자. 알약, 알 플러스 약. 알약에서 알약 니은 첨가되고 유화가 알약 자, 그럼 보자. 여기 소리가 비어있지? 합쳐지는 요 위치가. 그리고 얘는 반모음이었죠? 네. 그러니까 여기에 니은이 들어가서 내악으로 날 거예요. 그런데 여기가 눈에 띄네. 자음과 자음이 소리. 그럼 얘는 안약이니 알약이니? 알약. 오케이. 알약으로. 무슨 화까지? 유음화까지. 요게 니은 첨가. 자, 사이 소리 현상이에요. 소리 현상은 우리 법칙에서 조금 떨어지는 게 이게 그럴 때 있고 안 그럴 때 있어요. 그럼 사이 소리 현상은 세 가지 중에 이제 니은과 관련된 애가 하나 있어서 그래요. 첫 번째가 자, 된 소리가 덧날 때. 된 소리가 덧남. 사이 소리 현상은 덧나는 소리예요. 소리가 덧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된 소리가 덧난다라는 거는 이거는 뭐가 아니라는 거 우리 앞에서 배웠던 된 소리 되기 조건과는 다를 때. 된 소리 되기 조건과는 달라요. 그냥 우리 빈 공간에 아무 때나 써놔도 괜찮아요. 된 소리가 덧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니은 소리가 덧나요. 여기부터 이제 헷갈리는 거지. 얘는 니은 첨가랑 다르지. 3번은 니은 소리가 덧나요.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 사이소리 현상은요. 뭐일 때만 일어나면 합성어일 때만 일어나요. 파생어일 때는 안 일어나고. 그러니까 큰 조건의 차이가 있어요. 자, 먼저 된 소리가 덧난다는 거는 우리 합성어인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있냐면 나무 플러스 가지.
그러면 어떤 소리가 덧나는 느낌이야? 나뭇가지. 그렇지, 이렇게 된 소리가 덧나지? 나뭇가지로. 그래서 이때를 우리는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뭇가지. 아니 그 한 단어로 얘기하지 말고. 근데 여기서 이 사이소리 현상이 있음을 나타내주는 기호로서, 소리가 아니야, 기호로서 무슨 시옷을 써준다고? 그래서 우리는 나뭇가지를 표기를 어떻게 해줘? 나뭇가지. 요렇게 표기를 해주지. 소리 나는 대로 쓰니? 아니야. 표기로서 사이시옷을 쓰는 거예요. 소리는 시옷은 나뭇가지. 그치, 나무까지로 발음을 해주면 되지. 시옷은 어디 가요? 응? 시옷은 어디 가요? 뭐가? 발음할 때 그냥 증발. 나뭇가지. 자, 요 시옷 같은 경우는 그래서 요렇게, 그러면 얘는 합성어가 된 상황이잖아요. 네. 그럼 합성어가 되기 전의 소리, 나무까지가 하나의 소리로 인정. 그리고 그 다음에 요 시옷을 보면 또 무슨 현상이 기억나니? 무슨 소리 되게? 음절의 끝소리 규칙부터 해갖고 쭉 가면은 나뭇가지도 하나의 소리로 인정. 그래서 두 소리가 인정되는 거예요. 네, 그럼 여기서 쌍기역이 되는 거는 된, 그 된소리 되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요렇게 됐으면 이건 된소리 되기라고 이해를 해야 돼. 오케이. 근데 일반적인 요 나무 플러스 가지의 상황으로 보면 이건 합성어의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고. 근데 그냥 뒤에 거 지워버려. 이거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힘들어. 알겠지? 그냥 나무까지로만 생각해. 합성의 과정으로만 생각하라고. 왜? 지금 우리는 합성어의 사이소리 현상을 공부하는 거니까. 네. 합성어의 사이소리 현상을 공부하는 거니까. 알겠지? 사이쇼 표기 지금 신경 쓰지 말고 합성의 과정 속에서, 합성어라고, 합성의 과정 속에 사이소리 현상을 우리는 공부하는 거니까. 뭔가 단어가 이렇게 합쳐지는 과정 속에서의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이쇼 표기는 그냥 그 소리가 있었다, 여기가 소리가 뭔가 이상하게 난다 라는 표기 중에 하나고. 된소리 되기 조건 맞아 이거? 여기가 쌍기역으로 날 조건 맞니? 예사와 예사 소리의 결합이야? 아니요. 용언의 어감 받침 니은 미음이야? 아니요. 절대 아니지.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랑 구분할 수 있겠니? 아까도 예를 들었던 그 물병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봐봐. 물병. 이거는 그러면은 된소리 대기야, 된소리가 덧나는 현상이야. 덧나는. 그래, 된소리가 덧나는 현상이에요. 그때는 사이소리 현상. 근데 여기는 시옷을 써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안 써주는 거지. 받침이 있어서 못 써요. 그렇지, 받침이 없을 때만 써주는 거예요. 앞에. 시옷을 쓸 수 있는데 사이소리가 현상이 나면은 무조건 표기예요. 표기를 해줘요. 오케이, 됐죠? 왜? 자, 이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건요. 이제 니은 소리가 덧나는 위치부터 잡아볼게요. 그럼 이건 합성어니까 얘도, 쓸 자리가 있으면 무조건 쓰죠. 자, 얘도 뭔가 두 개가 합쳐질 때지. 네. 근데 발음이 니은이 여기에서 덧나요. 여기서 덧나요. 그리고 뒤에 모음 관계 없어요. 그냥 여기가 덧나요. 여기에서. 합성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다고 했어. 코 플러스 저 사람 콧날 좀 봐. 코의 날 좀 봐. 코, 날. 발음 이렇게 하니? 날. 그치. 발음이 여기가 니은이 첨가되죠. 니은이 덧나죠. 그럼 니은 첨가하고는 구분이 되니? 위치가? 네. 위치로 잡아주면 돼. 얘들아. 이거 어렵지 않아. 그럼 또 이제 쓸 때는 이제 콧 나는. 그치. 근데 여기는 니은이 덧났음을 우리가 표기로는 콧날 이렇게 써주는 거지. 이해됐니? 어렵지? 그냥 발음으로만 신경 써봐. 일단은 발음으로만, 사이시옷 표기 생각하지 말고 발음으로만. 그러면은 콧날이 뭐냐 비음화로 해가지고 콧날이 됐다 이렇게 하면 틀린 거예요? 아니, 지금은 합성의 과정 속으로만 본 거지. 근데 얘가 나중에 합성어가 돼버리면은 무슨 표기를 쓴다고? 사이시옷을 써서 콧날로 우리가 이렇게 써요. 그쵸? 그럼 얘는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 음절의 끝소리 규칙도 일어나고 다시 비음화도 일어나서 그렇게 설명해도 괜찮아요. 둘 다 되는 거예요? 둘 다 돼요. 한 단어 안에 일어나는 콧날을 한 단어로서 보고 나서 이제는 그냥 관점이 합성의 과정이 아니라 그냥 한 단어로 딱 보자.
콧날 한 단어를 딱 보자. 그러면 얘가 니은으로 발음 날 여지가 있지. 그치? 그러니까 구분을 하면 돼. 니은 첨가랑은 다르다. 이게 구분만 하면 돼요. 여기서는. 사이소리 현상. 또 요새 선생님이 잇몸이 좀 안 좋아갖고 발음은 어떻게 나요? 잇몸 이렇게 나죠. 근데 표기는 어떻게 해요? 잇몸 이렇게 표기를 하죠. 오케이. 이거 니은 소리 넣는다는 거예요? 이건 니은 소리 넣는다는 거죠. 자, 그러고 보니까 우리 위에 사잇 소리랑 사이 시옷이랑 이상하지 않니? 여기는 시옷을 써주고 여기는 안 써주고. 그렇지 않아? 사잇 소리라고 제가 썼고 뒤에는 사이 시옷이라고 썼고. 왜 그럴까? 소리는 여기는 갑자기 미안해지지 않니? 소리로 나잖아. 사이 시옷은 시옷으로 나니? 시옷으로 나지? 그래. 그러니까 앞에 시옷을 써준 거라고. 자, 이제 니은 소리가 덧나는 경우만 봅시다. 합성의 과정에서만 볼게요. 대표적인 거 깨 플러스 딱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나면은 이렇게 하는 거고. 현상으로 얘기를 하는 게 그럴 때 있고 안 일어날 때 있고. 그래서 현상으로만 보는 거야. 자, 깨 플러스 이 표기를 써볼까? 깻잎. 자, 요렇게 쓰죠. 네. 근데 우리 발음은 어떻게 나요? 깻잎 머리들 했어? 요렇게 나지? 그럼 여기 니은과 니은이 덧나는 경우 깻잎. 나뭇잎도 마찬가지예요. 나무 플러스 잎. 나뭇잎 이렇게 소리가 나지? 그러니까 발음을 한번 해보면서 요 사이소리 현상과 니은 첨가는 다르다. 특히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 요거 두 개 구분할 수 있겠어?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랑 니은 첨가랑 위치가 다르지? 위치를 봐봐.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 된소리가 덧남 된소리 대기 조건 다르다라는 거. 그러니까 된소리 대기 조건은 무조건 외워야 돼. 알겠지? 그리고 요 니은 첨가랑 니은 소리가 덧나는 거는 위치가 달라요. 그 위치가 다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구분만 해주면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 그럼 사이시옷은 요거는 우리가 원래 소리 현상으로서 보는 게 아니라 소리가 이렇게 일어났음을 보여주는 표기일 거야. 무슨 사이시옷은 언제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잇 소리 현상이 있을 때. 사잇 소리 현상. 사이시옷 단어를 사이시옷을 네. 사이 플러스 시옷. 그런데 소리가 사이 시옷이라고 해? 안 일어나지. 그냥 이거 시 옷으로 발음 나지. 네. 아무런 변동이 없지. 네. 그래서 그냥 사이 시옷이라고 적는 거예요. 근데 사이 소리는 사이 플러스 소리지. 네. 이때는 소리로 나지. 그치? 소리 여기 된 소리가 덧나는 경우가 일어나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시옷 표기를 써주는 거라고. 소리에 따라 달라지는. 그치, 소리에 따라 달라져서 그래요. 근데 요 시옷은요, 우리 중세국어 배웠던 기억 혹시 있니? 시옷. 관용격 조사 의의 영향이에요. 중세국어에서 영향을 받는 거야. 왜냐면 요 시옷이 붙을 때 있고 안 붙을 때 있고 기억나? 유정명사, 무정명사 뭐 그런 식으로. 요렇게도 한번 해볼까? 고기배, 고깃배. 이거 의미 다르지 않니? 네. 고기배는 어떤 배야? 고기의 배. 그치, 생선의 배. 시옷 써줬어, 안 써줬어? 넣어줬어요. 왜? 유정명사니까. 고깃배는 어떤 배야? 고기 잡는 배. 고기 잡으러 가는 배. 왜? 여기 시옷을 왜 써줬어? 무정명. 무정명사니까. 이게 지금까지도 흔적을 남아서 그럴 때 있고 안 그럴 때 있고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현대국어 관점으로만 보면은 이 관용격 조사 시옷을 알아 몰라? 당연히 몰라야 되지. 그럼 이거 중세국어 때부터 살았던 사람이 돼버리니까. 그치? 그래서 요 관용격 조사 시옷의 흔적들이 지금 여러 군데 남아 있어서
소리 현상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사이소리 현상이라고 하는 거지 의문의 변동이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면은 그냥 앞좌석은 띄어쓰고 뒷좌석은 붙여쓰는 이유가 이것 때문일까요? 뒤 플러스 좌석, 뒷좌석, 그치? 뒤의 좌석인 거. 앞좌석은? 얘가 앞좌석은 뭐니? 띄어쓰는데 뒷좌석은 붙였어. 앞좌석, 뒷좌석. 이거 여기 띄어 쓴다고? 네, 띄어쓰. 유튜브에서 봤는데. 그래? 아니 이건 사전을 봐야지. 왜? 야 깔아놔 얼른. 앞좌석을 붙였었는데요. 한 단어로 있니 없니? 앞좌석은? 있어요. 있어? 내가 앞쪽에 있는 자리. 내가 본 데가 잘못됐나 보네. 그러네. 유튜브 맹신하면 안 되겠다. 그래 유튜브 맹신하지 말고 앞좌석은 한 단어야. 그것도 그냥 온데간데 없을 뿐더도 유튜브에서 봤어. 얘들아 뒷좌석은 여기 시옷이 왜 들어갈까? 뒤의 자. 뒤. 없으니까 받침이. 그치 받침이 없고 뒤에 소리가 좌석이 뒷좌로 나지? 나왔어. 그렇게 해서 시옷을 써주는 거야. 이거는 무슨 현상? 사이소리 현상. 이거였어. 앞좌석은 띄어쓰고 붙여쓰고 돼야 되는데 뒷좌석은 띄어쓸 수가 없는 이유. 그렇지 이건 한 단어로 합쳐져. 그거였어. 그거였겠네. 앞좌석은 아, 둘다 내 차례. 하나의 단어가 됐으니까 띄어쓸 수 뒷좌석은 붙여쓰는 것밖에 안 돼. 오. 합성어니까 합성어. 아까 합성이라고 했잖아. 앞좌석은 앞의 좌석.